어느 드라마 촬영장.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게 정말로 지옥이었어. 제 가슴과 얘기를 해요, 지금 이분이.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게 정말로 지옥이었어. 너무 무서워요. 온갖 신박한 발연기를 선보이다 꼽을 먹는 이 남자의 정체는 사실 프로페셔널 킬러. 아니, 정체를 숨겨도 모자랄 판에 이 남자는 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살인적인 매력을 지닌 킬러의 뒤바뀐 운명. 영화 럭키, 지금 시작합니다. 시모비. 언제나 완벽하게 타깃을 제거하는 프로킬러 형욱. 이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던 형욱은 손목에 튄 피가 거슬려 근처 목욕탕에 들릅니다. 형욱이 목욕탕에 입장하던 그 순간 바닥을 떠돌던 비누가 그에게 돌진하고 형욱은 그대로 미끄러져 머리를 찍고 마는데요. 우연히 형욱의 락커키를 주운 한 남자. 형욱과 180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던 재성이었습니다. 다 지워버리는 거야. 가난한 배우 지망생인 재성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밀리너스 언제 줄 거야? 제발 좀 씻고 살아. 집주인의 구박에 못 이겨 마지막으로 씻자고 맘을 먹고 목욕탕에 오게 되는데요. 탈의실에서 형욱의 명품 시계를 보며 부러워했던 재성은 돈 많은 아저씨 안 됐네. 잠깐만. 돈? 충동적으로 형욱의 열쇠를 자신의 것과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죽기 전에 딱 하루만 멋있게 살고 죽자. 그렇게 재성은 형욱의 옷을 쫙 빼입고 새롭게 태어나 이거 월세. 밀링크. 정말 이거 외상값이야. 형욱의 돈으로 여기저기 외상값을 뿌리고 다닙니다. 달달한 자본의 맛을 제대로 본 재성은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안전운행하십시오. 내친 김에 내비를 따라 형욱의 집까지 가게 되는데요. 집이 무슨 궁전이네. 이놈 이거 아주 눌러 앉을 모양인지 이제는 TV까지 켰는데 화면이 왜 저러냐? CCTV 같은데. 그런데 이 예쁜 언니는 대체 누구일까요? 한편 병원에서 눈을 뜬 형욱은 머리를 다쳐 기억도 재산도 모두 잃은 상태. 그때 구급대원 리나가 말을 걸어옵니다. 절 아십니까? 제가 선생님 여기다 모셔다 드렸잖아요. 기록상실증 걸렸대. 대충 상황을 알게 된 리나는 형욱의 부탁을 받고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데요. 선생님, 그 성함은 기억나세요? 윤재성입니다. 나이는요? 저 32살입니다. 84년. 재성과 신분이 바뀐지 모르는 형욱은 충격적인 노안이 돼버린 채 재성의 집으로 향합니다. 무슨 냄새야? 죽기 전에 신변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형욱은 집안에 널린 흔적들을 통해 자신이 살자 시도를 했었다고 추측하죠. 내가 왜 죽으려고 그랬지? 죽을 만도 하구나. 잠시 후 형욱은 방을 말끔히 치운 후 자신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찾아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한 것 이렇게 좀 적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청소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잘하는 건 뭐예요? 칼을 좀 잘 다루는 것 같습니다. 리나는 형욱의 얘기를 듣고 웬 분식집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청소도 잘하고 칼도 잘 쓰고 우리 집에 딱 필요한 사람이야. 바로 리나의 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죠. 나 저 사람한테 받을 돈도 있어. 병원비를 빌려줬다는 말에 리나의 엄마는 마지못해 형욱을 쓰기로 하는데요. 한편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인 재성은 양심의 가책도 잊은 채 형욱의 집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야지. 그때 우연히 비밀의 방을 발견하게 되죠. 그곳에는 수상한 물건들과 아까 TV에서 봤던 정체불명의 여자를 감시하는 CCTV 그리고 각종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검찰에 제보한 뒤 행정요약. 송은주 결정적 증거 USB 들고 잠적. 재성은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한 결과 아 경찰 맞구나. 경찰이네. 형욱이 회사의 비리를 고발한 여자 송은주를 보호 감시하는 경찰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놓인 은주가 신경 쓰여 형욱을 대신해 돕기로 마음먹는데요. 깜짝이야. 그 순간
은주가 이상한 행동을 하며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뭐? 재성은 은주가 바로 윗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분식집에 취직한 원래 집주인은 뭘 하고 있을까요? 칼을 잘 쓰는 것 같다던 형욱은 분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은 순식간에 핫플이 되고 리나네 가족의 호감도도 올라가서 형욱은 의외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밤 달력을 보다 의문의 스케줄을 발견한 형욱은 시간 맞춰 정해진 장소로 향합니다. 윤자동 씨. 아 예. 빨리 타요 빨리. 그리고 끌려가듯 향한 곳은 바로 드라마 촬영장이었죠. 연기자가 그것도 못 참으면 어떡해? 아니 저기 여기를 그래 참아야지. 단역을 전전하던 재성을 대신해 개고생하던 형욱은 한 촬영장에서 킬러의 재능을 발휘할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조폭 보스의 보디가드 역할을 맡은 형욱은 주인공을 대신해 싸움터를 마구 휘젓다 감독님이 이 보스의 오른팔 역할로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감독의 눈에 들어 단숨에 레벨업을 해버립니다. 너희들은 피바람. 오케이. 아니 이게 된다고? 임팩트. 형욱은 대사 실수도 실력으로 인정받으면서 의외의 적성을 찾아 배우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다시 폰형욱으로 살고 있는 재성의 시점. 매일같이 은주를 쫓아다니며 지켜보던 재성은 아 이상하네. 왜 목요일만 되면 여기 오는 거야? 매주 목요일마다 은주가 짐을 싸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유 무거운 걸 이거 제가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재성은 우연히 마주친 이웃인 척 과한 친절을 베풀다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도와드리려다 그러고 이게 왜요? 죄송합니다. 재성은 그 실수를 기회로 삼아 은주와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놈 자식아, 거기서 네가 썸을 타면 어떡하냐. 그로부터 얼마 후 형욱의 의뢰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된 재성. 전화를 받으시네. 지난번 부탁드린 거는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의뢰인이 은주에 대해 언급하자 재성은 의뢰인과의 접선 장소로 직접 나가봅니다. 선생님께서 송은주를 지난달 25일까지 없애주시기로 했는데 그리고 마침내 형욱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됩니다. 경찰이 아닌 킬러였다는 것을 말이죠. 은주를 좋아하게 된 재성은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한편 드라마 속 형욱의 비중은 갈수록 커져갑니다.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날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아 이게 뭐야? 보스 역의 주인공은 그런 형욱을 못마땅히 여겨 연기에 과몰입한 척 분풀이를 하는데요. 이석 씨. 머리를 가격당한 형욱은 기억이 오케이인가요? 돌아오지는 않는군요. 아무튼 다 잘하는 형욱이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게 지옥이었어. 바로 사랑이란 감정에 너무 서툴러 애정씬에서 자꾸 발연기를 하는 것이었죠.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겐 정말로 지옥이었어. 너무 무서워요. 아 진짜 얘가 지옥이다 지옥. 형욱은 리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키스신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리나는 사실 이런 순간을 거쳐오며 형욱을 좋아하게 됐는데요. 형욱은 그런 리나에게 갑작스러운 부탁을 합니다. 저 키스 한번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두 사람은 곧바로 그 감정이 쌍방임을 확인하게 되죠. 한편 타깃인 은주를 좋아하게 된 재성은 형욱의 돈을 털어 함께 달아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은주를 찾아가 설득하죠. 은주 씨가 기다리는 사람 오지 않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런데 은주의 죽음을 사주한 회장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두 년놈들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데리고 오세요. 그는 재성과 은주 두 사람 모두 제거할 킬러를 새로 고용하라고 지시하는데요. 임원들은 상의 끝에 새로운 킬러 4명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다른 이름을 가진 한 사람, 형욱이었죠.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킬러 형욱은 리나네 가족과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던 길,
형욱은 과거의 이날과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드디어 기억을 되찾게 되는데요. 혼란스러움도 잠시. 자신의 진짜 집으로 되돌아간 형욱은 집안 꼬라지와 상황을 슥 한번 스캔하고 모든 상황 파악을 마칩니다. 목욕탕에서 만났던 그놈이 자신의 행세를 하고 다녀 모든 일을 망쳐놓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형욱은 재성이 은주와 함께 숨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러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타깃인 은주에게 화를 내는데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면 형욱은 사실 킬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의뢰가 들어오면 타깃에게 이 사실을 알린 다음 타깃과 합을 맞춰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위장해 타깃의 신분을 세탁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은주 역시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틈틈이 죽는 연기 연습을 하면서 목요일 밤마다 형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타겟에는 은주 씨뿐만이 아니라 이 자식도 포함이 돼 있어요. 형욱은 재성 탓에 모든 계획이 망가졌을 뿐 아니라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자, 이제 떠날 준비합시다. 저 혼자는 안 떠날래요. 하지만 은주는 재성을 두고는 갈 수 없다고 말하죠. 은주 씨, 저 같은 사람은 갑자기 없어진다고 해도 그 누구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재성은 그런 은주를 애써 달래는데요. 넌 네 인생을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내팽개쳐도 되는 거야? 형욱은 삶을 쉽게 포기하려는 재성에게 화를 냅니다. 그 역시 재성의 삶을 대신 사는 동안 몰랐던 행복을 알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 너 때문에 깨닫게 됐네. 결국 형욱은 세 사람 다 살 수 있는 초특급 작전을 계획합니다. 내일 저녁 9시 투명의 10억. 의뢰를 받아들인 형욱은 다시 재성의 집으로 돌아가 리나와의 이별을 준비하죠. 저 기억을 찾았습니다. 아, 잘 됐네요. 전 리나 씨가 알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 지금 제가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리나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해 형욱을 붙잡지만 세 사람의 목숨이 달린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실망해. 단호한 형욱의 모습에 리나는 상처를 받아 집을 나가버리죠. 그런데 잠시 후 형욱이 집을 나와 어디론가 향합니다. 리나는 몰래 뒤를 쫓기 시작하는데요. 리나가 한 끗 차이로 형욱을 놓친 한편 근처의 한 창고에서는 형욱이 계획한 연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형욱 행세 중인 재성이 은주를 죽이는 척하면 가세요. 누구야? 저희 쪽 킬러입니다. 새로 고용된 킬러인 형욱이 나타나 재성까지 죽이는 척하는 작전이었는데요. 그럴듯한 죽음을 위해 두 사람이 열심히 연기를 하고 엔딩을 향해 가던 그 순간 재성씨. 재성을 뒤쫓던 리나가 나타납니다. 누구야? 인연 뭐야 이거? 뭐요? 2년? 지금 저한테 2년이라고 그러셨어? 형욱은 침착하게 연극을 이어나가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리나는 마음처럼 따라주질 않고 지금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미친년이. 뭐? 미친년? 야! 미친년? 넌 씨눈 리나에 의해 계획이 망할 위기에 처하자 형욱은 재성과 눈빛 교환 후 작전을 변경합니다. 리나까지 연극의 엔딩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죠. 뭐해 가봐. 나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냥 뭐야 계속. 잠깐의 위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감쪽 같은 마무리로 연극을 끝낸 형욱과 재성.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아까 계속 맞는 것 같던데. 재성과 은주는 서로를 향한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형욱은 이 상황이 혼란스러운 리나를 따라가 달랩니다. 미안해요. 많이 걱정됐어요? 근데 아까 떠난다고 했을 때 정말 나랑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아니 사실은 저 7일입니다. 그리고 리나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죠.
45이요. 저희 외삼촌이 45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최형욱입니다. 뭐요? 그는 최강노한 윤재성이 아닌 45의 진짜 최형욱으로 돌아오면서 리나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너 어디 가려고요? 저도 뭐 중요한 갈 데가 있어요. 영화는 그렇게 마무리되죠. 2016년에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 럭키는 순 제작비 40억, 손익분기점 180만 명이었지만 무려 69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박을 친 작품입니다. 배우 유해진이 원톱 주연으로 나서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에 액션, 로맨스까지 모조리 소화하면서 아주 그냥 막 하드캐리가 뭔지 제대로 보여준 영화였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유해진을 위한 유해진 맞춤형 영화 같지만 사실은 일본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라고 해요. 2012년에 제작된 우치다 켄지 감독의 열쇠 도둑의 방법이 바로 그 원작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열쇠 도둑의 방법은 33만에서 4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해서 6억엔 정도의 수입을 거둔 그렇게 대박난 작품은 아니었는데요. 럭키는 원작의 큰 줄기는 그대로 따라가되 일본 영화 특유의 잔잔하고 소소한 느낌을 빼고 쉴 새 없이 빵빵 터지는 코미디 요소를 팍팍 버무렸습니다. 거기다 은주라는 캐릭터를 추가해서 사건의 흥미로움을 더했죠. 이렇게 우리의 입맛에 딱 맞는 각색을 거쳐 성공적인 리메이크라는 평을 듣는 대박 영화가 탄생한 것인데요. 입소문으로 흥행한 작품인 만큼 재미가 확실하게 보장되니까 혹시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께 강추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씨무비였습니다.